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글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히 감각하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모노스토리 공모전을 통해서 단편소설 검은 점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삶의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몸부림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글을 한 편 작성을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 차분히 가라앉고 또 후련해지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에 항상 혼란을 품고 살던 사람인데요.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되는 경험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를 쓰거나 블로그를 쓰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추천해 줬었는데요. 그 이유도 너는 언제나 글을 쓰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한번 마음을 다잡아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항상 글을 써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의 형식 중에서도 소설을 처음 쓰게 된 계기도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에세이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소설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소설이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제가 읽는 책도 항상 소설밖에 없거든요. 지독한 소설 편독가라서 늘 읽어왔던 소설을 글로 쓰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모험이고 도전이고 되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독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할지 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출판사 이스트엔드에서 주최하는 모노스토리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이 공모전이 출간까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두드려야 되는 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모전 소식을 듣고 쟁여놨던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글에 확신이 없는 편입니다. 항상 제 글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전에서 제 글이 선택받았다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샘솟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노스토리 공모전에 당선된 저의 단편 소설은 검은 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개인의 상처와 소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화분처럼 살아가며 침묵하는 무영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무영은 어린 시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문의 희생양이 되면서 상처를 입었던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입니다. 무영은 그런 자신과는 다르게 상사의 괴롭힘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화영에게서 동질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무영은 자신과 비밀 연애를 하던 기태와 화영의 관계를 의심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무영은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뒤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영은 어린 시절에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를 걸레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쁜 소문의 주인공으로 몰아갑니다. 소문의 주인공이 돼서 피해를 입다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돌아온 것은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호통이었는데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무영은 답답함에 책상에 굴러다니는 연필을 쥐고 허벅지를 찌르게 됩니다. 그 찌른 자국이 흉터이자 검은 점처럼 남았습니다. 무영은 그 이후로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 검은 점을 긁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긁고 뜯으면서 생긴 검은 점은 점점 크고 깊은 흉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몰입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무영이 썩어버린 검은 금두나무 열매를 씹어 삼키는 장면이었는데
있었는데요. 본인의 뒤틀린 선택과 결과로 인해서 새로이 생긴 검은 점을 씹어 삼킴으로써 침묵하는 그 방식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우영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영의 편에 서서 화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고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선택을 했죠. 하지만 침묵을 선택을 했음에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의 형태를 가진 상처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상처가 생겨난 거죠. 그 외부에서 발생한 새로운 상처, 그 새로운 검은 점을 그 열매를 삼키는 행위를 통해서 침묵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글 쓰는 루틴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9시가 되면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글을 쓰겠다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번 하면서 그 루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든 제가 떠오르는 문장이 있거나 떠오르는 소재가 있을 경우에 어디든 글을 씁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노트북을 바로 두드려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책을 읽습니다. 다른 작가분들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결을 느끼기도 하고요. 작가님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유하다 보면 글을 쓰고자 하는 동력이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특히 구의 증명, 원도, 그리고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이 소설을 좋아합니다. 최진영 작가님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거칠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어둠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끌어내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글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히 감각하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에 많은 형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못하는 말들을 다른 인물과 다른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랑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쓰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형태를 끄집어내서 느슨하면서도 강렬한 형태의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단행본 출간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제 글을 찾아주시는 분이 있어야 글을 출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작가라서요. 독자를 찾고 제 글을 원하는 출판사를 찾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일단 무엇이든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정돈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단어로 나열을 해보고요. 그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모아서 문단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한 편의 글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본인도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사유하고 그렇게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무엇이든 일단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